갑시다. 자, 8-11번이죠. 요 문제 8-11번에서 보시면 어떤 질병에 대한 치유율이 90%라고 했어. 그러면 확률은 10분의 9다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가 이 말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의약품으로 자, 몇 명? 10명이 치료받더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가 있냐면 자, 치료를 몇 번 하겠어요? 10번 하겠지. 횟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항분포가 어떻게 돼요? 10 곱하기 10분의 9가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 얘네들에서의 요거는 기대값은 9명. 부 안 써도 명은 안 써도 되니까 어차피 이럴 수 있겠죠. 이해 가시죠? 이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야. 그리고 얘는 후에다가 10분의 1이야. 얘가 10분의 9야. 근데 이게 뭐야? 마이너스 후의 제곱인 거야. 이래놓고 계산을 하시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그러면 얘네들에서 이 값도 계산이 되겠죠. 그럼 뭐 나오겠죠. 81.95라고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자, 근데 이런 말을 합니다. PL X 9명. 그러니까 9명을 살렸다라고 합니다. 9명 이상 살렸다라고 얘기하니까 얘는 뭐야? 이 새끼가 9명 살릴 수도 있겠고 10명 살릴 수도 있겠지. 되게 간단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명 중에 9명을 살렸겠죠. 그럼 모르는 거죠. 어떻게 살아나는지 어떻게 알아? 자, 그런데 얘네가 한 새끼는 살았고 얘는 살았고 그럼 못 살렸겠죠.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있겠지. 그리고 또 다 살렸겠지. 10분의 9에 10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식을 쓰고 그리고 그 식이 읽을 줄 있으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한다고. 되게 웃긴 새끼들인 거야. 얘가 왜 이렇게 돼요? 이것만큼 멍청한 질문이 없는 겁니다. 식을 읽을 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정말 무슨 생각 되면 이걸 설명하지 말까? 이게 뭘 뜻하는 걸까? 라고 니네가 찾아내야 돼요. 왜? 들으면 다 알아. 개나 소나.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하라고 숙제냈는데 네, 저 오늘 아주 행복하죠. 자, 8-12번 문제도 볼게요. 시험에서 한 개의 주사위를 9번 던져서 1 또는 2가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X가 그 확률 변수라고 얘기하는 게 1 또는 2의 등장 횟수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얘네가 뭐 상금을 받기로 했대요. 그랬을 때 뭐 기대값을 구하자 이 얘기를 한 건데, 자, 이 얘기랑 똑같지. 자, m일 때 2에 3x 플러스 2라고 얘기하는 거 3m 플러스 2가 나오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목표가 뭐예요, 이제? 이거죠? 맞잖아. 자, 몇 번 던져? 대답 좀 합시다. 몇 번은 신동훈이 대답 안 하고 나중에 10보고 얘기하면 큰일 나. 대가리 들어. 책에 정답지 보고 있으면 못 알아보고 해. 그러면 얘는 각 하나하나 횟수만큼 9번 던진다고 그랬어. 그러면 9번 하겠죠. 그럼 1 또는 2가 나올 확률이 얼마야? 3분의 1. 너 얘기. 최재현이. 주사위 던져서 1 또는 2 나오려면 확률이 어떻게 되냐고? 3분의 1. 너 집중 안 하면 죽는다? 이상한 표현 읽지 마. 더 죽을 거야? 그럼 여기서 이거 얼마야? 3. 왜 얼마니? 어렵냐?
어려운 데 있어요? 확실히 없다고. 자, 두 번째 볼까? 주사위를 3에 던진대요. 3에 던져서 1이 나오는 횟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 번 던진다고? 3번 던진다고. 자, 그러면 3번 던지는데 얘네가 요거는 이하분포로 딱 정하기가 되게 애매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확률이 다 다르잖아. 확률이 다 다르잖아. 자, 3에 던져서 1이 나오는 횟수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만큼을 주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볼게요. 4번 던진다 그랬으니까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겠네. 그리고 또 한 번 나올 수도 있겠네. 그리고 2번 나올 수도 있겠네. 3번 나올 수도 있겠다. 되게 간단하죠? 자, 그럼 뭐예요? 3번 중에 한 번도 안 나온 거죠. 뭐가? 1이. 그러면은 얘는 6분의 1이라는 거는 1이 나올 확률이에요? 1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에요? 그쵸? 1이 나올 확률이니까 얘 몇 제곱일까요? 0제곱. 그럼 6분의 5는? 그렇지. 그럼 이거는? 그 다음에 6분의 1에 1제곱. 그리고 또? 그 다음 상하. 이건 뭐예요? 2라고 하는 거는? 2번 나오려고 1, 2번 나오려고 그러면은 얘는 30이 얼마야? 32에다가 6분의 1 6분의 1에 제곱에다가 6분의 5에 몇 제곱? 1제곱. 그럼 얘는 33에다가 6분의 5의 세제곱이다 라고 끝나게 돼요. 6분의 1을 쓰죠. 6분의 1에 6분의 1의 세제곱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렇잖아. 다만 얘네들에서 상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가 어떻게 됐어요? 얘는 얘를 곱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잖아. 상금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1이고 얘는 4고 얘는 16이고 얘는 얼마야? 64가 나오겠죠. 그렇지. 그래서 얘네들 곱해가지고 가는 걸 거 아니겠냐. 그치? 아니면은 요거를 조금 더 있어 보이게 요걸 조금 더 있어 보이게 어떻게 해야 돼? P XK다 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네들은 30K에 얼마? 6분의 1에 몇 제곱? K제곱에 6분의 5에 얼마? 3-K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이건 내가 어디서만 쓸 수 있다? 독립시행의 확률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어.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얘를 사용할 수 있고. 자, 그런데 문제는 또 뭐도 이어졌어? 얘가 2에 여기서 보면 4의 K제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럼 K제곱은 여기 붙어있네? 그렇잖아. 그러면 얘네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필요한 건 뭐야? B의 4의 X제곱이다 라고 X 이거 K제곱을 할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긴 하겠죠. 여기는 X라고 되어있으니까 X라고 할까요? 시킨 대로 합시다. 그러면 얘네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시그마 X가 0에서부터 3까지 여기 붙겠죠. 30 X에 6분의 4의 X 그리고 6분의 5의 3-X. 자, 이거를 정리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요. 이거 해가지고 물론 이 다음에 지수 계산 연습하는 거 해야 돼요. 요거 물론 이러면 할 말이 되게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할 말이 많아지는 건 사실이야. 왜? 여러분들은 이항정리를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항정 얘기를 입에서 안 꺼내는 거예요. 원래 얘 계산하려면 3분의 2 더하기 6분의 5의 세제곱 이러면 끝날 거예요. 근데 이거 나한테 배운 적 없잖아 지금. 그래서 내가 이거 지금 설명 안 하는 거예요. 차라리 노가다 쪄서 다 계산하게 난 솔직히 바라는 거고. 그래서 답을 냈을 때 니네가 그 다음에 이항정리를 봤을 때 훨씬 더 머릿속에 잘 들어갈 거라고. 그래서 노가다 껴봐야 그 식의 구조 파악할 수 있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항정이 되게 어려운 파트로 바뀝니다. 되게 간단한 거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리고
13번 문제도 살펴볼게요. 13번 문제. 자, 13번 문제는 이렇습니다.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 땡땡땡을 따른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얘는 x라고 이야기를 하는 얘는 이항분포 12,p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따르더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라 그랬냐면 첫 번째 문제에서 얘가 지금 뭐 x가 1일 때 x가 0일 때하고 서로 어떻더라? 뭐 이러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말 자체가 뭐예요? P라는 확률을 가지고 내가 12번 무엇인가를 행하자라는 얘기지.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서 뭐 할 수 있냐면 어떠한 효능을 갖고 있는 의약품에 P라고 하는 효능을 가졌을 때 얘네가 어떻게 12명의 사람에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규분포에서 임의의 추출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그 말이 등장했을 때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얘로 인한 우리가 확률이라고 하는 거를 구하는 연습을 해봅시다. 확률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확률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구할 수 있어? 12번 중 한 번이겠죠. 몇 번이겠죠. 그치? 모르죠, 그거는. 0번이 될 수도 있고 다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얘가 뭐 이렇게 할까요? P의 X는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P의 R제곱에 1-P의 뭐였을까? 12-R제곱이다 라고 내가 사용할 수 있기는 하겠죠. 자, 1단락 여기까지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R이 1이래요. R이 1이면 어떻게 돼요? R이 1인 경우 얼마입니까? 요거 12C 1이지. 그리고 P의 1제곱이고 요거 뭐예요? 1-P의 11제곱이다 라고 이야기하겠죠. 못 알아보시는 분 없죠.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 R이 0일 때죠. 12 앞에다 꽂고 그 다음에 곱하기 12C 12 그대로 갖다 쓰는 건데 어려울 게 있겠습니까? 얼마예요? 1-P의 0제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P 0제곱이네요? 얘가 0이네요? 얘가 10이네요? 죄송합니다. 얘가 0이네요? 11로 왔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다 라고 했을 때 계산 돼야 안 돼요? 되죠? 자, 11C를 얼마야? 너? 11이요. 그렇지. 그럼 얘랑 얘 약분은 되겠지. 저기 너 이거 얼마니? 1이겠죠. 그러면 얘네들에서 약분할 수 있는 거 싹싹싹 약분해버리면 P라고 얘기하는 거 1-P다. 되겠죠? 우리가 이 가운데서 못 풀만한 내용이 있나요? 없다니까? 이항분포에서 얘기하는 건 독립시행의 확률이다.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건 그놈이 일어났다, 그놈이 일어나지 않았다야. 12번 시행했을 때 R번 일어났으면 12번 시행했을 때 12-R번이 일어나지 않았다야. 되게 간단한 논리를 갖고 푸는 거라고. 아시겠죠? 조건부 확률도 아니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P가 얼마인지 알았어? 2분의 1인 거를 알았어.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X가 뭐일 때? 2일 때 이거 구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P2라고 얘기하는 거는 12C의 2분의 1이 어째고 얘랑 어차피 똑같겠죠? 그 12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코 이 문제가 까다롭다 그게 아니라고. 차근차근히 해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매 회마다 사건 E가 일어날 확률이 P인 독립시행을 N회 반복을 한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된대요?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그랬죠. 그 사건은. 근데 n번 시행했는데 P라는 독립시행의 확률로 n번을 반복한답니다. 자, 그랬을 때 얘를 이가 일어나는 횟수를 x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그게 얘인 거죠. 그쵸? 그러면은 얘네들의 평균이 0.95다. 뭐라고요? 요게 0.95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MP더라. 맞죠? 그런데 여기에서 표준 편차가 또 0.95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0.95가 MP에다가 1-P.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그러니까 아직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얘는 뭐예요? 얘는 뭐야? 분산이지. 그러니까 이 값에다가 제곱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네, 가시죠. 오케이? 그러면 얘네들에서 얘는 0.95의 제곱은 0.95의 1-P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치? 문제는 눈으로 봐도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는다? 아니요, 니네 못 넣더라야. 자, 그러면 1-P라고 얘기하는 게 0.95가 날 테니까 이 이후의 과정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항 분포에 따른 확률 분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어떤 거냐? 자, 그러면 이번에 봐야 할 게 연속 확률 분포와 숙제 질문 안 받아요. 숙제 질문은 수요일에 받을 겁니다. 진도를 안 그러면 못 나가요. 주마다 끝나, 니네. 그리고 정확하게 읽고 해왔느냐에 대한 의구심은 끝도 없겠지, 내가. 그렇지? 자, 얘네들이 넘어가는 과정, 솔직히 그 뭐라 그러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거는 얘가 가지. 그리고 또 얘도 이것도 얘가 갈 거야. 이거 이 양감 문제가 좀 있는 거고. 근데 문제가 있나? 뭐 이 새끼들은? 야, 이러면 더 이상해지나? 이게 확률이라고 얘기했잖아. 내가 도스 분포표를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확률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 확률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얘네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얘네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실제로 우리가 어떠한 형태, 식의 형태를 끌고 간다라고 하는 거는 뭐가 안에 들어가냐면 급수라는 개념이 안에 들어가고 리미트, 극한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기가 되게 애매해지거든. 우린 배운 게 없는 아이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린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려려니라는 테마로 가야 돼. 그렇잖아. 확통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니네가 적분을 안 배운 상태에서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예를 들어 f의 x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확률분포, 우리가 확률밀도 함수라고 얘기하는 게. 근데 여기에 있는 놈의 x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정의된 함수인 거야. 확률변수라고 얘기하는 게 알파에서도 베타까지 있었대. 그렇다면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 dx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벌써부터 이상해졌잖아. 그쵸? 왜 적분을 하지? 라는 표정들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적분을 배웠냐 안 배웠냐 지금 이딴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 내가 지금 그래서 뭐라 그랬어 방금? 이 단어는 어떻게 가야 된다고? 그려려니라는 거야. 왜냐면 식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냥 배운다라고 보면 돼요. 앞에서 아다리가 맞아요. 어? 앞에서 아다리가 맞아요. 아다리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가르치고 끝내겠죠. 자, 하지만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실제로 나온 건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에 포커스를 둔 걸까요? 연속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그 확률 변수라고 얘기한 게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앞에 리미트 x n이 무한대로 가거나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얘가 i가 1에서부터 n까지잖아. 근데 그게 n이 무한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뭐 논하자 그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나오는 놈이니까 그냥 이런갑다 이런 게 있으면은 쪼지 말고 얘인가 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기대값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어떻게 될까요?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xfx dx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vx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가 될까?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x 마이너스 m의 제곱 fx dx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얘네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재평평제가 나오게 되겠지. 뭐 다른 게 아니야. 재평 형제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렇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어떤 문제가 과연 등장을 하느냐. 실제로 나왔던 문제들이니까 알아두십시오. 쌤, 저기서 A부터 B까지 정적분만 1이라고 하는 건 약속한 거예요? 확률의 총합이 1이니까요. 확률 총합이 확률의 총합이 1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알파가 얼마예요? 베타가 얼마예요? 그럼 나도 몰라. 그거는 확률 밀도함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겠죠. 우리가 그걸 알아보겠다가 아니야. 그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 자, 우리가 9-1번의 문제에서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얘네들이 연속 확률 변수 x가 확률 밀도함수를 따른다. 그래서 그 확률 밀도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떻더라? 하나는 kx고 하나는 마이너스 k의 x 마이너스 2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뿐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얘네다라고 얘기하는 게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가 이것도 이렇게 쓰는 게 되게 좀 답답합니다. 우리가 수트를 안에서 이렇게 쓰는 거야 그냥. 그리고 1보다 x가 크고 2보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런 아주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왜 등호가 양쪽에 다 있나요?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적분이라서 그래 라고 말하고 싶으나 적분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리면 0에서부터 1까지는 이렇게 될 것이고, 1까지 될 거고, 그 다음에 2 이렇게 되겠죠. 이걸 모르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K가 나오게 되겠지. 근데 여기에 있는 안에 들어있는 요 놈의 넓이는 얼마여야 된다고요? 이거 넓이는 1이 돼야 되잖아. 그럼 K 값이 얼마가 되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이다 라고 하는 거를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 정도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얘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한 거냐면, 여기는 이제 x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어떻게 할까요? 2 마이너스 x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K값을 일단 구했습니다. 0.5에서 1.5 사이에 대한 확률을 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뿅뿅 하면 되죠. 0.5, 1.5 하시면 되죠.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기에 대한 넓이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쵸? 이게 2번 문제였어. 그건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이거 적분해야만 계산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딱 요 정도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나온다면 딱 요 정도로밖에 안 나옵니다. 적분 안 해요. 교육과정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나와 있는, 그러니까 3번도 자동적으로 원칙상은 뭐가 아니다? 교육과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적분을 해서 구하는 값은 아니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을 원래는 이항분포에서 출발했던 거예요. 이항분포 출발을 했는데 얘네가 개수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많은 양을 계속 구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117페이지에 있는 그림처럼 도표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있는 거고 이게 어떤 거를 내놔도 이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분포라고 얘기하는 게 좀 뭐라 그럴까요? 정형화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이 평균에 대해서 대칭으로 등장을 하겠고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정규 분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정규 분포다라고 하는데 이 도표라고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살짝 배운 적이 있기는 해요. 뭐냐? 하나는 도표가 이렇게 생겼고 하나는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는 평균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요. 얘를 나타내는 거는 평균과 편차로 대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얘가 1이 있고요. 2분의 1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어떤 게 1일까요? 위에 거 아래 거? 지원아 찍어봐. 위에 거. 자, 저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예요? 표준 편차가, 그러니까 편차가 적은 것은 어디 있어요? 좀 적은 거 아닐까? 완만해서. 편차들이 적은 것들. 적은 것. 여기는 다 평균에 몰려 있잖아요. 평균. 우리가 이거를 뭘로 보면 요걸 갖다가 얘네들은요 골고루 있는 거야. 골고루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빵점도 한 열댓 명 있다라고 하면 100점도 한 열댓 명 있는 겨. 평균에도 한 30-40명 있는 거고. 근데 여기에는 평균에 다 몰려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여기가 이제 여기가 표준 편차가 2분의 1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편차가 작을수록 고른 분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봉우리가 높을수록 분포는 고른 분포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평균에 많이 몰려 있을수록 이렇게 봉우리가 높을수록 이러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것을 우리가 정규분포다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네. 별거 없으니까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얘네를 이동시켜요. 이동시킵니다. 얼마로 이동을 시키냐면 이거를 표준화라고 말을 하는데 자 m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0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0으로 이동을 시켜요. 자, 0으로 이동을 시킨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어떠한 확률 변수를 n만큼 빼서 옮기는 거죠. 제 말 이해 가시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여기 내에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뭘로 나눠주냐면 지금 이건 뭘 가지고 있어요? 각각의 확률 변수가 갖고 있는 단위를 가지고 있어. 근데 그게 어떤 값으로 대표됐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얘네를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표준 편차로 나눕니다. 표준 편차도 어떤 값이 존재하죠, 실제로. 그치? 몇 개분의 얼마, 뭐 몇 점 이렇게 얘기하잖아. 표준 편수, 니네들의 성적표 보면 표준 편차라고 얘기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그건 점수로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만 봤을 때는요. 근데 얘네들을 표준화 시켰을 때는 그놈이 값의 단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죠. 없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얘네는 어떤 것들도 서로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표준화라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걸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z값을 우리가 얘를 z값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걸 따르냐? 자, 우리가 이렇게 할까요? 어떤 확률 변수 그냥 일반적 x는
정규분포인 얘를 따르는데 요게 표준화 곧 Z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값에서 평균만큼 뺀 놈을 시그마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이 확률 변수다라고 하는 거는 Z라는 명으로 바뀌고 얘는 어떻게 되냐? 0, 1로 바뀌더라라는 얘기야. 우리가 시그마라고 얘기했던 표준 편차를 시그마로 나누는 거예요. 시그마를 시그마로 나눴으니까 얼마야? 1이잖아. 되게 간단합니다. 이거를요. 복잡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표준화를 시켰을 때는 0, 1이다 라고 하는 거를 나눠요. 그래서 식으로 계산을 한 거야. 걔 노가다를 떼었겠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노가다를 떼었을 때 뭐를 만들어내요? 표를 만들어냅니다. 표를 만들어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180쪽에서 보면 Z라고 얘기하는 거가 있고 거기에 따르는 확률을 계산을 해놨겠죠. 실제로 계산을 다 해서 나온 결과물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래서 정분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항상 표현정규분포 표를 이용해서 구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럼 얘는 상대적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문제냐면 9-2번의 문제입니다. 자, 봅시다. 자, 9-2번에 보면 어느 해 한국, 미국, 일본의 신입사원의 월급은 자, 네. 한미일 평균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얘가 얼마냐면 200만 원입니다. 얘는 2,500달러 어이씨. 그 다음에 21만엔입니다. 자, 얘네들의 표준 편차는 표준 편차가 얼마래요? 얘는 10만이었고 얘는 얼마야? 300달러. 잠깐만요. 아, 표준 편차죠? 300달러. 그 다음에 여기는 25,000엔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실제 비교하는 대상들이 존재를 한 거예요. 비교하는 대상들이 얘네가 얼마가 나왔냐면 얘는 215만 원, 얘는 2,800달러, 그리고 얘네들은 어떻게? 23만 원 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면 얘네가 얼마나 더 평균에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월급이 센 놈이잖아. 어떻게? 상대적으로. 그거를 비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한국 생각해 봅시다.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각각의 Z를 구할 겁니다. Z를 구할 거야. 자, 그러면 얘네들은 실제 자 215에서 200을 뺐어요. 자, 그러면 아직까지 뭐가 있어요? 단위 10,000원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얘를 10으로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얼마니? 2분의 3이라는 수치로만 존재하는 놈이 되죠. 그쵸? 수치로만 존재하는 놈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 개념인 거예요. 표준화라고 하는 개념은. 자, 그 다음엔 또 어떻습니까? 얘네는 300달러에서 300으로 나누니까 1이겠죠. 그러면 얘는 또 얼마예요? 요건 또 2만에서 2만엔에서 얘를 갖다가 25,000 이렇게 나뉘게 될 테니까 얘네들은 5분의 4가 됐죠. 네. 상당히 민족적인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참 그렇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얘가 되게 박하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포가 만약에 이렇다 했을 때 자, 표준정규 분포는 평균이 얼마? 0이라 그랬어.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미국이 있고 여기 이제 한국이 있고 여기는 그러니까 한국은 거의 이제 그 상위 몇 퍼센트에 들어가겠죠?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일본 여기 있습니다. 콜라도 이런 데를 골랐어요. 이런 식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실제로 9-3번은 계산 연습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얘네가 얘기하는 게 뭔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어떠한 놈이 이거를 따르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항유변수 x가 이렇게 된다고 얘기할게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봅시다. 첫 번째 문제가 자, 지금 쓰는 첫 줄 혹은 두 번째 줄까지 거기가 난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십니다. 왜? 우리가 안 하는 데니까. 니네가 안 하는 데가 여기니까. 자, x가 5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작업은 어디냐? 자, 분명히 어떻게 해야 z가 나온다고 얘기했죠? x에서 m을 빼고 그거를 시그마로 나누자. 니네가 이 작업을 안 합니다. 그래 놓고 여기에 있는 숫자에 관심 갖는 멍청함을 보인다는 거지. 난 그게 이해가 가지 않아요. 야, 이렇게 돼 있으면은 갖다 쓰는 것조차 못하면 숨도 쉬어서는 안 되는 거야. 숨은 왜 쉬어, 산소 아깝게. 야, 이렇게 해야 Z가 마이너스 1보다 이 말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해가 가는가? 그렇지? 야, 이래야 얘네가 이렇게 생겼을 테고 얘가 얼마나고 평균이? 수련시키면? 평균이 얼마라고? 평균에서 평균을 뺀다고 이 등시들아. 그럼 얼마요? 0이요. 그럼 마이너스 1은 0의 왼쪽에 있겠니? 오른쪽에 있겠니? 그렇지. 자, 그럼 이제부터 나이도가 좀 있어. 잘 보라. 자, 이거 여기에 대칭이요. 대칭이다? 지원아! 확률이 얼마겠니? 뭘 병신아! 야, 확률이 전체 총합이 얼마야? 이거지? 얘가 여기가 평균이 얼마라고? 내는 뭐야? 야, 써있는 것도 못 읽으면 어떻게 등시야? 얼마야? 표준화를 한다는 건 평균을 얼마를 한다는 얘기라고? 0! 표준변차 얼마라고? 1! 기억하라고. 자, 그러면 야, 얘가 여기에 대치면 이거는 얼마겠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안 돼. 그래, 맞아. 2분의 1인 거야. 네가 네 입으로 2분의 1 했으면 이제부터는 안 틀릴 거예요. 왜 얘를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표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밖에 안 나오거든. 정의고 표 자체가 이렇게 식으로밖에 안 나와요. 그게 써있잖아. Z 조그마한 Z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얘네들이다라고 하는 여기 보라색으로 빗금칠한 요 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라는 거야? P의 0에서부터 Z가 1까지랑 같은 거죠. 대칭 이거 이용하자라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얼마겠니? 0.3413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 좀 봅시다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0.5 들어가니까 0.8413 나오겠죠. 네. 자, 지금은 우리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보자. 계산하는 거 보자라는 거야. 그래서 계산 연습이라고 얘기한 거야. 테마는 그거야. 확률 얘가 어떤 상황이다? 그것도 몰라. 안 나와 지금은. 자, 역시 마찬가지로 P에 57 X 64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고 싶은 숫자는 P에 얘네들이 57-62 X가 아니죠 이거는.
Z 2분의 64 마이너스 60. 이거 이제 이해가요? 요 연습하자 이거야. 이래야 뭐가 된다? 표준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야. 더 이상 단위가 들어가지 않는 놈으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다. 그랬을 때 얘네가 계산되는 게 뭐가 된다? 여기 얼마냐? 여기 마이너스 2분의 3 Z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네들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0에서부터 Z가 2분의 3 플러스 2에 0에서부터 Z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느냐? 그거 묻는 겁니다. 이 정도 할 수 있겠죠? 그 이제 59도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자, 그리고 그 다음 거 볼게요. 그 다음에 4번. 요것도 똑같은 문제예요. 근데 약간의 말이 나왔네? 그죠? 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참 문제 다 안 좋아요. 왜 자꾸 맨날 500명의 학교 500명도 없어. 키는 거의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다. 그래야겠죠? 자, 평균이 164, 표준 편차가 4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키는 정규 분포를 따른 뒤야 164, 표준 편차 4 제곱. 여기까지 니네 이해 못하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158에서부터 다행히 우리 반에 없죠? 자, 이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 얘네들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그딴 거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얘가 이제 얼마야? 158 마이너스 60, 164 나누기 4 Z 그리고 164 마이너스 164 4가 나오겠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네, 이딴 거 하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라는 거 아시겠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진짜 어려운 내용이 아니야. 할 수 있겠냐 할 때 그냥 마냥 끄덕이시면 큰일 나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뉴 컨셉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동현이하고 지호 같은 경우는 우습게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9-5번의 문제를 읽어보도록 합시다. 어느 고등학교 학생의 전체 학생들의 키는 평균이 174, 표준 편차가 6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합니다. 그럼 역시 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74 너무 현실적이다, 그죠? 6 그래서 정규 분포 노르말 노멀 노르말 자 죄송해요. 자 이제 내가 이제 발음이 컬러니 프로나운스라 그러는 거예요. 식민지 발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키가 183 이상이 학생 중에서 여기서 60%, 그 다음에 183 안 되는 것들이 10%다. 얘네가 농구 동아리에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풀기가 싫다. 자, 이 학교의 학생 중에서 한 새끼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한 새끼를 찾아갔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무나 한 새끼를 찾아갔어. 자, 그랬는데 그 학생이 농구 동아리에 가입하려는 학생이었대요. 그쵸? 한 학생
얘는 어떤 학생? 동아리 가입 의사가 있는 거죠. 그렇죠. 가입 의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떤 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새끼가 183이 넘는 목이 메네요. 183이 넘는데 동아리에 들겠다. 그죠? 이거나 183이 안 되는데도 동아리를 들거나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얘가 뭐인 거예요? 농구 동아리에 가입하려는 학생이 처지죠. 그쵸? 그 중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학생의 키가 183 이상일 확률을 구하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얘는 뭐라는 걸까요? 자, 그러니까 농구 가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얘는 우리가 보면 183이랑 183이 넘는 거랑 농구를 가입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리고 또 183이 안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표현할까요? 183이 안 되는 거의 여집합이랑 농구 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이 중에서 뭘 구하자고? 183이 넘고 농구를 구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놈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거를 조건이라는 단어를 빼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넣지 마시고, 그러니까 꼭 조건부 확률이다 라고 하는 멘트가 들어가면 되게 좀 복잡하게 생각하시는데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 어떤 상황이 존재한다. 그 상황 내에서 다르겠죠. 예를 구할 수 있지만 이거 갖다 써도 상관이 없잖아요. 어떤 걸 구할지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더라 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까지 내가 하는 말 알아듣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봅시다. 요게 이 확률을 구하여라. 정규분포는 얘를 형용이고 딱 0.43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근데 그러면 174다 라고 얘기하는 건 키인데 얘가 이제 Z로 들어가면 뭐가 돼? 키에서 174를 빼갖고 6으로 나눠야 되겠지.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 기준이 되는 게 얼마였어요? 183이었죠. 그러면 얘네들이 183에서 174를 6으로 나눴어요. 얼마예요? 2분의 3이죠. 6분의 9니까. 그치? 얘가 2분의 3이다 라고 알 수는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제가 하는 말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듣겠어요? 자, 그렇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 요 놈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P가 0에서부터 Z가 2분의 3일 때가 0.43이래요. 뭔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어떤 확률일까요? 이거 말로만 하면 돼요. 이게 자, 얘가 여기가 183이다. 그러니까 요 놈이다라는 게 얘예요. 그러면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0에서부터 1.5일 때 여기가 0.43이니까 자, 이 1.5가 얘기하는 거는 183이라는 의미의 어떠한 대체하는 값이잖아. 그러면 여기는 뭘까요? 여기는 0.07이다 라고 하는 거는 183보다 큰 거죠.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얘기 잘해야 돼. 여기서 얘가 0에서부터 183이다라는 건 아니에요. 학생 중에 2cm, 3cm가 존재하지 않거든. 태아도 아니고. 그렇잖아. 굳이 얘기한다면 174에서 183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은 얘네는 이제 뭐라고 하실 수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는
자, 여기서 지금 뭐라 그랬어요? 183 넘는 놈이다. 183이 넘으려면 0.07이 돼야 되죠. 근데 그 중에 몇 마리가? 0.6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보다 안 되는, 응? 93에다가 얼마? 여기에는 0.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중에 누구? 얘인 거예요. 이걸 계산하자라고 하는 거일 뿐입니다. 물론 계산 니네가 할 거니까 별 문제는 안 되겠죠. 네. 니네한테 문제가 되는 거지. 조심하시고요. 네. 자, 그러니까 얘는 조건방열이 조금 들어가 있을 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세요? 차분차분히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니네 걸로 만드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얘네는 꼭 제가 이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거를. 얘가요 9-6번의 문제는 문제를 바로 가서 확인해 볼게요. 잘 봐야 돼. 하나는 n 시그마 x 그리고 n 플러스 시그마 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그리고 하나는 p n k 시그마. 여기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있는 k가 뜻하는 바가 어떤 건지도 알고 계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x m 플러스 이겁니다. k. 나중에 이 k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한테서 중요한 놈으로 자리 잡아요. 신뢰도라고 하는, 신뢰계수라고 하는 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얘네를 조금 다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요. 이때에 세 개에다가 m을 다 빼요. m을 다 빼요. 그러면 얘는 p에 m 아이고 마이너스 시그마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번에는 얘를 시그마로 나눠요. 내가 왜 이 작업을 시키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왜 이 작업을 시키는지. 그러면 얘가 얘 뭐가 돼 이제? Z. 이거 되지? 잘 따라와? 이건 뭐야? P에 거 아시겠죠? 요런 패턴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평균, 그 진짜 평균이 모평균의 추정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멈추면 안 돼요. 요걸로 볼까요? 여기 조금 더 설득력이 생기겠네요. 얘랑 똑같은 거. P에 이거죠. 얘가 얘죠. 나온다니까. 니네 시험에 나올 만한 애들은 얘네들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식이 가지고 있는 이 자체를 풀어내라. 이거 걔네들은 다 풀 수 있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 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약간 놀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6번에 대한 이야기였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보자면 뭐가 있냐면,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이것의 모든 시작은 이항분포라고 얘기했지. 이항분포에서 대괄호 촬영 중이죠? 그래서 변수의 수가 되게 많으니까 변수의 수가 되게 많으니까, 자, 이게 그런 거야. 예를 들어 야구 선수가 3할 타자가 있는데, 야구 선수 하냐? 싫어하는구나. 잠깐만 있는데, 야, 이 새끼가, 3번, 3번 타는데 10번 나가서 3번 쳐가지고 3할 됐어. 설득이 여기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얘가 한 1000번 들어섰는데 300번 쳤어. 어때? 그 설득력이 좀 생기지. 얘가 3할이라고 하는 게 좀 믿음직스럽잖아. 그래서
요 놈이다라고 하는 건 횟수가 되게 중요해요. 횟수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봐요. 요 놈은 횟수에다가 얘를 쓰죠. 이거는 뭘 써요? 정규분포는 평균에다가 분산 혹은 표준편차를 쓰죠. 그럼 이건 뭘까요? 이렇게 알려줬어. 그럼 뭘 쓸 수 있을까? 이걸 갖다가 뭐 NP를 NP의 1- 혹은 NPQ 갖다 쓸 수 있어 없어? 있겠죠. 이거 하자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이항분포로 돼 있는데 그게 이 n이 되게 큰 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정규분포를 사용할 수 있고 표준화도 시킬 수 있고 하겠죠. 왜? 너무 많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지? 그래서 되게 무모한 새끼를 만날 수 있습니다. 48번에서. 자, 어떤 놈이냐? 한 개의 주사위를 무려 720회를 던질 때 1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러면 누군가는 720번을 할 겁니다. 이걸 구하라 라고 해서 밤새 계산을 했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떤 놈은 날로 먹겠죠. 그럼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 돼? 날로 먹는 쪽으로 가야 된다 라는 거고 그랬을 때 요게 이제 무슨 말을 하는 거다. 8번에서 얘는 그 횟수라고 얘기하는 x는 뭐를 따르게 돼 있어요? 얘는 이항분포인 720에 주사위 1 나오려고 확률이 얼마야? 6분의 1이죠? 얘가 가한가? 가지? 근데 요 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많이 하니까 정규분포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얘가 너네가 얼마니? 얼마야? 하품하는 느낌 얼마야? 뭐가요? 라고 얘기하면 한 대 맞는 거야? 이거 뭐야? 빈칸을 안 맞는 말은? 10초마다 한 대씩 넣자. 여기 뭐 들어가야 돼? 야, 내가 카메라 잠깐 꺼도 되지 않는 거냐, 이거? 저기 진짜 제정신이. 뭐야? 야, 이걸 모른다는 게 말이 돼? 너 이거 얼마야? 천재인데 뭐 바로 계산해서 100. 있어?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우리 늘 보던 걸 꼬라지로 10의 제곱 이렇게 써봅시다. 너 모르겠지? 지원이 집중 안 해요, 어머니. 하나도. 저렇게 하나도 안 들어요. 어머니께서 꼭 동영상을 보셨으면 좋겠네. 나한테 영상 편지 한 말래? 자, 그러면 얘네가 이거를 따르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1번 해결이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게 P에 X가 120에서부터 13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겠어요, 이게 지금? 요건 0이겠고 Z가 예를 들어 10이니까 1이겠죠. 그러니까 이거 구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110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보다 Z가 큰 거죠. 그렇잖아요. 바로바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안 어려운 거다. 자, 어느 공장에 생산되는 그 제품의 무게는 평균이 30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합니다. 자, 얘네가 무엇이요? 제품의 그 무게라고 해요. 그 제품을 우리가 만약에 X라고 합시다. 그냥 제품 X라고 하고요. 그 X는요, 무엇을 따른다고요? 평균이 30이고, 표준 편차가 5의 제곱인 거를 따르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했냐면, 자, 요때 40g 이상이면 불량이랍니다. 자, 그러면 이랬을 때
얘네가 뭐라 그랬냐면 이런 떼거리들이 계속 공장에서 만들겠죠. 그렇잖아. 간의 수공업도 아니고 하루에 10개씩 만드는 것도 아닐 거 아니야. 그 얘네가 이 제품 중에서 무려 2,500개를 이미 추출을 한답니다. 내가 문제를 이렇게 쓰는 거는 이거 유념 있게 볼 단어들이겠죠. 임의의 추출, 몇 개를 임의의 추출,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 자, 그랬을 때 불량품의 개수가 57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57개 중에서 죄송합니다. 2,500개 중에서 57개가 불량이다. 이게 중요하다. 전혀 아니고요. 전혀 아니고 여기서는 뭐 했다? 얘네가 2,500개를 꺼내서 이 새끼가 불량인지 확인해야 돼. 그럼 나는 확인 작업을 몇 번 합니까? 2,500번 하죠. 그러면 임의의 추출이라는 이야기는 2,500개를 추출했다는 이야기는 내가 얘가 불량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횟수가 되는 거야. 그래야 그러면 자, 횟수가 등장했어. 그러면 이항분포겠죠. 그럼 얘네는 2,500인데 P가 필요해. 뭐가 필요할까? 얘가 불량의 확률이 필요한 거야. 불량의 확률이 필요한 거야. 2,500개가 불량인 거 아니고요. 얘네가 불량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확률이 필요한 거야. 자, 그러면 불량의 확률 P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얘가 X가 40g보다 클 때예요. 40g보다 클 때라고. 이때를 우리는 불량의 확률이라고 얘기하잖아. 40g 넘어가면 불량이라며. 그렇잖아. 이 확률을 왜 이렇게 따로따로 구하냐 라고 하는 거에서 되게 이해를 못한단 말이야. 자, 2,500개 임의에 추출했다. 무슨 말이다? 하나씩 이게 불량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작업이 들어가더라. 그래서 필요한 건 얘를 하나 꺼냈을 때 불량의 확률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걸 찾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러면 얘네가 어떻게 돼? Z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얘가 5분의 10이죠. 아니 10이냐 마이너스 10이죠. 아니 10이죠. 뭘 생각해? 자, 여기까지 가세요. 자, 여기까지 확인되는 거 맞습니까? 여기 가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자, 얘 얼마야? 2죠? 2지. 자, 그런데 뭐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 구할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 이렇게 되는 값도 실제로 못 구해. 왜? 정규분포 자체가 0에서부터 Z인데 그럼 얘네는 어떻게 해야 돼? 얘네는 자, 이렇게 가서 확인해 볼게요. 여기야. 이걸 알고 싶어. 근데 내가 구할 수 있는 게 어디요? 여기요. 이만큼밖에 몰라. 내가 알 수 있는 데는 여기서 여기가 0.43이래. 그냥 여기가 얼마겠어? 0.07이겠죠. 8이라고 써있어. 8이라고. 자, 그러면 얘가 얼마냐? 0.02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 0.0이란 게 뭐야? 불량의 확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겠죠. 그치? 이거를 먼저 구해놔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뭔 말인지를 알아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57개라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자, 이게 무슨 말이야? 2,500번을 500개를 조사를 했대. 0.02에 대한 확률을 가지고. 저 자관 저 졸관인데 죽을라고. 자, 얘네가 정규화가 돼버리면 얘네 뭐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계산 니네가 하시고 이게 50,7의 제곱 이렇게 나와요. 이거 계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네는 50,7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뭐 평균이 얼마고 뭐 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의미는 없어요. 이게 50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50개 정도가 그게 나오겠지. 0.02니까. 자, 그리고
분산 7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표현변천에는. 자, 그랬을 때 얘네가 역시 x죠. 얘네 x가 좀 다르겠지만 뭐 다른 걸 여기 뭐 다른 거겠죠. y 뭐 이런 거. y가 얘를 따르는데 얘네들도 마찬가지 뭐야? 지금 57개 이상이 돼야 된대요. 그러면 y라고 얘기하는 게 57 이상이 돼야 되니까 얘네는 z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보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확률이라고 얘기하는 게 1이니까 0.43이니까 얘가 0.5 마이너스 0.34니까 0.16이다 라고 한단 말이야.